그래서 복리라는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저는 부동산을 하니까 제가 초반기에 월세 개념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월세 5개를 하나에 20만 원씩 5개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가 처음에 열심히 썼거든요. 왜냐면 월세는 쓰라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썼어요. 썼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한 개씩 생길 때마다 하나는 큰 아이 학원비, 둘째는 작은 아이 학원비, 셋째 거는 뭐 이렇게 목적을 뒀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잘 쓰고 있다라고 자부를 했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1년 반 정도 되니 1년이 훨씬 지나니까 5개가 모아질 시점이 1년 정도 됐었거든요. 하고 나니까 돈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월세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거를 쓰기만 시작하면 너한테는 그냥 더 나아지진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월세 투자를 다들 안 한다라는 게 이것 때문이었던 거. 그냥 써버리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각을 했죠. 안 되겠구나. 이거 모아야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모아서 1년이 되면 1200만 원 되잖아요. 1200만 원 갖고 해마다 부동산을 사야지.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요 5개 모아졌을 때 중동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예, 1200만 원 들여서 딱 1200만 원 들여서 700만 원 갭을 넣고 500만 원 부대 비용 해가지고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알게 되었죠. 아, 복리의 효과구나. 꼭 이거를 갖다가 하게 나중에 처음엔 이렇게 만드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거를 풀리는 거 한 4번 정도 하면 그 크기는 거의 배배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지금 장기로 지금 8년짜리를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8년을 넣으면 어떤 효과가 날까? 단순하게 지금 거치 상품을 내가 정부 자금을 받을 8년 거치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할게요. 왜냐하면 월세 투자가 지금 대출받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수를 늘리는 거는 지금 안 맞아요. 안 맞고 월세 투자가 안 맞아요. 한데 만약에 조금 이따 소개시켜 드릴 그런 내용에 맞는다. 그런 물건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5개를 만든다. 1년에. 그럼 8년을 가야 되잖아요. 그걸 10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10년을 그냥 모으기만 해도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1억 2천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 월세만 잘 시세 차익이 안 날 가능성도 많죠. 왜냐하면 이렇게 막 주기가 막 이렇게 될 거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 원금만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동산이라 그러면 10년만 모으면 그 물건이 그냥 이 단기 임대로 중공임대로 가져가면 1억 2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1억 2천이 생긴 그 5개의 물건 갖고 다른 걸 하시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세팅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찾아보셔야 되고 금액에 따라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복리 효과라는 거를 지금 장기 중공고 임대를 묶는 거는 이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월세 차익이 나거나 이거 모으는 거는 이렇게 하나씩 묶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저 4단계죠. 제가 처음에 4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배씩, 약 몇 배씩 해가지고 수치를 넣어가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죠. 하지만 단계별로 하나씩 늘려서 돈의 개수에 따라서 뭉치가 조금 달라지잖아요. 저는 이 단계를 지금 10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이 물건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 지금부터 10년이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10년을 잡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환갑될 때는 이 물건 하나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택수를 반복해서 늘릴 수밖에 없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택수를 반복해서 늘리고 그래서 반복해서 늘리고 이걸 10년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딱 10년으로. 그래서 이 단계를 누구나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요즘에 건물 꼬마 빌딩 매력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많죠. 뭐 분분하니까 뭐 어느 지역의 물건을 어느 지역의 내 물건을 갖느냐가 중요하지 꼭 강남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강남이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가면 좋겠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저의 행복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월세가 되게 어려워졌죠. 대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원리는 맞잖아요. 그냥 받아가지고 곧바로 이제 20만 원씩 받다가 나중에 매도해가지고 수익이 얻으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그 원리를 다르게 하는 거죠. 나중에 받는 거예요. 시세 차익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대출 지렛대를 못 써요. 제가 앞전에 그 원금이 하나 돌아올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연장을 하겠다. 거치였거든요. 연장하겠다 그럴 때 곧바로 원금 분할 상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다음 달부터 지금 이자 플러스 원금을 상환을 해야 돼요. 아, 그래도 지금 곧바로 갚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 해야 되니까 라고 해서 일단 원금 상환으로 돌렸어요. 지금 올해 다 이렇게 될 거예요. 기존에 있는 상품을 연장을 한다. 그럼 곧바로 원금 상환이 들어갈 것이다. 그럼 그게 하나면은 내가 대처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내가 그 두세 개가 된다. 그럼 월급 갖고 그걸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빨리 처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전세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대출을 상환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대출을 상환을 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월세는 못 받잖아요. 이거를 시세를 나중으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월세 임대 기간을 뒤로 미루는 거죠. 전세를 세팅해서 시세 차익을 이루면 시세 차익이 일어날 시점에서 그 월급만큼을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영원해요. 이걸 낙찰로도 할 수 있겠죠. 요즘에 만약에 다가구였어요. 아니 다세대였어요. 다세대 빌라가 시세 차익 때 어렵다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죠. 기사 많이 나오죠. 낙찰가를 먼저 훅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기사가 나오죠. 아파트는 좀 덜한데 다세대는 낙찰가율이 엄청 떨어지고 있다라고 기사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 가장 열악한 물건이니까 오르는 것도 제일 늦게 오르고 빠질 때는 제일 먼저 빠져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시가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시세가 1억인데 내가 한 6천에 받았다.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6천까지 떨어지기는 힘들거든요. 나중에 안 된다고 해도. 그럼 거기다 예쁘게 치장을 해서 내가 1억이만 1억짜리 1억이만 판다 그러면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전세를 놓는 게 8천이다, 9천이다. 요즘에는 빌라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월세를 받을 수가 있죠. 전세 세팅하고도 돈이 남는 거예요. 그 2년 후에 월세로 받아서 2년 걸 모으나 오히려 2년치의 월세를 한꺼번에 받으나 이 2년 돼봤자 얼마일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이면 2년이면 4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500만 원만 선수익으로 내가 가져올 수 있으면 지금 이 구조랑 뭐가 다를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전세가를 500만 원 단위로 올린다. 그 2년치의 월세가 계속 들어오는 거나 맞먹는 거죠.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월세 이거 연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바꾼다 그러면 어느 물건이든 간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경매로 낙찰을 전세가보다 기본 500만 원 싸게 받는 거 다 돌리고 나서 나한테 500만 원이라도 수익이 남으면 그러면 월세로 선인 월세를 받는 거하고 개념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전세 세팅해 놓은 다음에 정말 많이 10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씩만 올린다고 그래도 월세가 들어오는 구조로 몇 번을 굴릴 수가 있겠다. 그럼 개념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기는 시세보다 싸게 받아서 월세보다 싸게 받아서 그러니까 전세보다 싸게 받아서 전세로 세팅하면서 플러스 P를 월세만큼 남길 수 있는 물건이라 그러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약간 생각을 좀 바꿔서 이런 물건을 좀 다양하게 보시면 좋겠다.